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세일즈 2차 시로 신용카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신용카드 종류를 쭉 일별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좀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 우리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중요한 건 정해진 결제일, 즉 사용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그 후에 대금이 결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카드 회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늘 얘기한 대로 쉽게 말해서 빚을 얻어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는 말씀드린 대로 빚을 얻어서 이렇게 외상으로 사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규모 있게 좀 이렇게 소비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과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나타난 게 직불카드입니다. 바로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에서도 쉽게 아실 수 있지만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면 시간이 신용카드처럼 지나고 나서 결제되는 게 아니라 바로 회원 계좌에서 돈이 빠져서 가맹점 계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걸 직불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직불카드를 출시하면서 많이 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직불카드를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신용카드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이후엔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그게 첫 번째 단점이었고, 두 번째는 직불카드 가맹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랑 다르게.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 회사에서 그 대안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처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상관없이, 그리고 직불카드처럼 바로 금액이 이렇게 결제가 되는 이런 두 장점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장점을 합쳐서 개발한 게 체크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이외에는 신용카드와 거의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죠. 네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서로 다른 종류를 좀 이렇게 합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요새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두 기능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통장 잔고 안에서 일정 금액까지 사용할 때는 체크카드의 기능을 사용하다가 이걸 넘기면 이제 신용카드 기능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다가 일정 금액 신용카드를 쓰면 이제 체크카드 기능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합한 카드를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이외에 선불, 즉 먼저 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선불 카드는 보통 이제 회원가입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지불해서 넣어놓고 금액 한도 내에서 카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이건 훨씬 더 쉽습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공중전화 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전해 갖고 사용하는 교통카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이 종이로, 지류로 말고 카드 형태로 받아서 이렇게 선물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불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발급 주체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누가 발급해 주냐가 아니라 누가 발급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카드인데요.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건데, 이건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인 카드, 가족 카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본인 한도 내에서 가족에게 추가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 기업,
단체 이런 데서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카드 같은 경우도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법인 공용 카드가 있고 법인 개별 카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곳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지역에 따라서 국내 전용 카드가 있고요. 이제 해외 겸용 카드가 있는데 국내 전용 카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우리가 카드 실물을 그림으로 잠깐 봤잖아요. 그때 오른쪽에 있던 뭐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 카드라든지 이런 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겸용 카드는 말씀드렸던 비자, 뭐 마스터, 유니온페이, JCB 뭐 이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고가 카드 오른쪽에 같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그전에는 뭐 국내 전용, 해외 겸용 이거 사실 크게 구분을 안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어떤 카드에 뭐 연회비라든지 수수료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외 겸용 카드가 수수료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결제를 대행해주는 그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결제를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해외 겸용 카드의 연회비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죠. 그래서 좀 카드를 보통 우린 여러 장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는 내가 국내에서만 사용할 거야 하는 카드를 따로 두고 좀 저렴한 연회비로,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출장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겸용 카드는 또 따로 몇 장을 이렇게 두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요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관리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네 번째는 신용카드 업자, 즉 누가 발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뀝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발급만 전적으로 하는 전업카드사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같이 하는 겸용은행 카드가 있고, 세 번째는 유통계 카드사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보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텐데요. 전업카드사 카드는 예를 들면 뭐 현대카드, 뭐 롯데카드 이렇게 카드만 전적으로 하는 카드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업카드사 카드고요. 겸용은행계 카드는 은행과 같이 이렇게 있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계의 카드는 뭐 현대백화점 카드, 뭐 롯데백화점 카드 이렇게 백화점이 발행을 해서 백화점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드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급에 따라 분류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VVIP 카드라 그래가지고 뭐 기업의 CEO나 뭐 장관급 이렇게 높은 사람들, 대학 학장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정말 가입 자격에 아주 극도의 제한을 두고 심사도 따로 위원회를 꾸려갖고 합니다. 이런 VVIP 카드가 있고요. 평생 가야 내가 이렇게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카드도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일반 카드와 VVIP 카드 중간에 플래티늄 카드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이 VVIP 카드나 플래티늄 카드 이외에는 일반 카드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카드의 등급을 분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반에 신용카드가 도입됐을 때는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가 이렇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발급하는 카드업자나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등급을 나눠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정 다른 업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과 제휴를 맺어서 발행하는 카드가 있고요. 그걸 제휴카드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걸 비제휴카드라고 합니다. 요새는 보통 제휴카드를 많이 해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주죠. 다음은 이제 일곱 번째는 매체에 따른 분류인데요. 신용카드를 제작할 때 그 안에 어떤 매체들이 좀 적용이 돼 있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MS카드인데요. 앞서 봤던 카드 실물에 이렇게 마그네틱 띠가 있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마그네틱 스트립을 사용하는 카드인데요. 플라스틱 PVC로 제작이 돼서 마그네틱 띠를 거기다 딱 부착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조가 되게 간단해요. 어떤 기계에 그냥 잠깐 이렇게 긁었다 놓으면 똑같은 카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변조의 우려가 커서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혹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두 번째가 RF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해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걸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IC 카드, 집적 회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앞서 봤던 그 카드 노란색 네모난 이렇게 좀 그 칩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걸 적용한 카드입니다. 반도체 칩을.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MS 카드나 RF 카드에 비해서 좀 안정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주로 IC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RF 카드는 뭐 예를 들면 하이패스 지나갈 때 막 이렇게 인식한다든지 뭐 우리 하다못해 이렇게 호텔 출입문 같은 데 이렇게 찍 인식한다든지 교통카드 이런 건 RF 카드로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자기장 같은 걸 이용해서. 근데 이제 IC 카드는 그 이외에 우리 신용카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MS 카드나 RF 카드보다 IC 카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들이 있는데 은행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신용카드 세일즈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은행원에게 가서 어떤 카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은행원은 이걸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은행원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상담을 해서 이 회원이 어떤 의미에서 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구나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주로 어떤 곳에 이 신용카드를 쓰십니까? 또 얼마나 쓰시려고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은행원의 머릿속에 우리 은행과 아니면 카드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쫙 꿰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새는 뭐 쇼핑을 내가 주로 하냐, 뭐 주유를 주로 하냐, 난 여행을 중심으로 하냐, 이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진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파악한 고객의 성향과 이 카드를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세일즈를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과 그 서비스를 매칭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정확한 신용카드 세일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할인 서비스를 준달지, 아니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달지, 아니면 포인트를 더 막 준달지, 이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항목과 이 카드를 매칭시켜 줌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우리 은행과 거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용카드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